제가 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12지장 기환과 또 알 수 없는 병원 이렇게 욕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을 그대로 안가를 거기서 넣어가지고 이상한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전편 동영상에도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는 줄 알았어요. 피를 한 10여일 동안 계속 피를 흘려서 뇌에서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치료해 보기로 하고 다양한 치료법으로서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치료 지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가지고 제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해봤습니다. 끝까지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있어서는 이번 치료 나는 금방 예전에도 그냥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약초로서 곧바로 다 치료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약초로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약초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하는 동안 끝까지 사용했는데 지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혈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그 다음에 생방가루 조금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청도 홍시 센거 예전에 제가 양배추하고 그 다음에 당근가루하고 그 다음에 감가루 섞어서 생방가루 섞어서 지혈 구조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 거기다 선악초 가루를 좀 섞다는데 선악초 같은 경우는 이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근가루하고 홍시입니다. 연근가루하고 홍시가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징어 포도 같이 포함해서 식품으로서 오징어 뼈를 가지고 예전에 한의학에서 피 멈추는 거라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좀 있어서 전문의학으로 들어가길래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오징어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걸로 오징어를 그걸 먹었더니 지혈이 잘 돼서 그것을 잘 이렇게 연구 결과로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핵심은 연근가루입니다. 연근가루 플러스 홍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혈을 할 수 있습니다. 청도 홍시를 70개짜리를 지금 구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게 거기 그래서 아이스 된 게 있어가지고 70개짜리를 제가 한 32,000원에 사서 옥션에 사서 가지고 8개씩 하루에 5개씩만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도 이 홍시를 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홍시를 먹고 나서부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과 장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치료가 잘 복구도 안 되고 피도 잘 생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왕이면 판매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양배추 그다음 당근가루 해가지고 홍시가루 홍시 먹기 감가루가 되겠죠. 홍시가루가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근가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근가루 이렇게 해서 식품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연근가루 단독으로 조리대 없이 단독으로 이제 나중에는 후반 가서 단독으로 먹었습니다. 매일 숫자를 줄여서 매일 저녁마다 그냥 연근가루 한 스푼씩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포를 계속 먹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마 결합돼서 근데 핵심은 연근가루입니다. 핵심은 연근가루 플러스 홍시인 것 같습니다. 홍시가 없었으면 아마 이게 제가 회복을 못했을 거라고 결정적인 구원 도수가 홍시였다. 하루에 도착하자마자 8개 먹고 5개 먹고 5개 먹고 계속 그렇게 먹고 완전히 빠르게 환자 회복세가 너무 빠른 것은 바로 홍시다. 홍시는 혈관에 막힌 걸 뚫어주고 아물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 특이한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타민 C를 갖고 있어도 골드키는 그래서 궤양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양 증세가 있을 때 이런 걸 드시면 안 돼요. 커피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 종류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운동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고요. 피가 이제 많이 생성이 된 게 10여일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빠져나간 피를 복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피를 만들어낸다. 하루에 1톤씩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세는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운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푸시업을 지금 250개를 하고 온 상태고요. 그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가슴이 안 자라서 이게 갑박 안 생기더라고요. 한꺼번에 예전에 내가 막 200개씩 하고 이게 200 몇십 개씩까지도 했는데 지루합니다. 이게 좀 하기가 귀찮아. 숫자가 너무 많이 하니까 지루해서 제가 한 200 몇십 개까지는 하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이번에 띄엄띄엄 한 14개씩 해가지고 좀 쉬고 14개씩 쉬고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14개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안에서 혈당이 올라가지고 좀 쉬었다 하면 다시 또 하면 이게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갑바가 좀 만들어져요. 쉬었다 하는 방법으로 14개씩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0 몇 개 하고 왔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한 나머지 250 몇 개인가 200개 정도 나머지 할 작정이고요. 매일마다 다른 운동을 제가 아직은 완전한 회복세를 가지지 못해서 다른 운동보다 이게 푸시업 위주로 해가지고 배를 내가 흔드는 했잖아요. 그거에서 안에가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찢어져 있는 상태라서 피는 그쳤지만 그 소장에 이렇게 두께 있잖아요. 소장의 장벽의 두께, 장의 두께가 회복이 안 됐을 거. 그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밤 잘 때마다 연근 한 스푼씩 계속 먹고 잘 겁니다. 연근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홍시 핵심, 이게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한 출혈 때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오징어포를 같이 하고 홍시까지 같이 해서 드셔야 됩니다. 이건 남해에서 기술 구조를 가지고 상업화시키지 마시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현기증이 계속 있었어요. 현기증이 있었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 코에 여전히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 커피를 먹으니까 이게 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현기증이 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측한데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혈압에 문제가 있었어요. 혈압에 이렇게 식도 부분으로 이렇게 훅 올라오는 이렇게 얼굴에 달아온다든지 이 어깨 부분 여기와 목 부분이 단단해져 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우리 운동으로만 경동목 축구를 하는 상태에서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오른쪽 얼굴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코에 여기 안에 있었어요. 코 안에. 저는 입술에 나거나 코 안에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코 안에 나는 건 보통 심한 경우인데 입술에는 안 났고요. 입술에도 여전히 이렇게 헤르페스 약간 근질근질한 게 있었고요. 이게 안에 여전히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결 안 되고 헤르페스 얼굴이 이렇게 안에까지 해가지고 마비 같은 이렇게 찌르륵하는 게 뭐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쁜 이렇게 딱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중풍 증세 같은 느낌이 안에 머리 안쪽이 되게 처음 한번 생기고 제가 가진 약초 있잖아요. 제가 계속 동영상에서 말씀을 그 약초를 먹었더니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조리대 45%, 어종토 10%, 삼백초 10%, 군보배초 5%, 비단초로 5%, 예동나무 5%, 소로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독고머리 5%, 무쳐선 5%. 약식 버전으로 할 때는 좀 약간 약효는 떨어지나 조리대 55%, 어종초 10%, 삼백초 10%, 군보배초 10%, 비단포 5%, 소로장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특허에도 제가 식품과 약초로서 이렇게 인체를 치료하고 그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그 어떤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어떤 치료 물질과 그 결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수많은 약초를 버렸습니다. 그 연구 끝에 제가 발견을 한 게 이게 치료 물질, 특히 그 밑에 약식 버전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치료 효과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 6년째 먹고 있고요. 약간 독성이 있다라고 시중에 어떤 전문 의학으로 들어가지 않는 일반 약초로서 했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약초입니다. 전부 다 시중에 허용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두이 하나 드시면은 전혀 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거. 6년째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제가 못 먹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먹고 안전한 것만을 권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개인적으로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걔를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청에다가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치료를 10건을 냈고 그 치료 물질의 결합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학 동영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 동영상을 게시를 계속해서 어떤 의학 동영상이 있을 때 깊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이것을 따라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약점인 열에 약하다는 취약점. 그래서 전문가의 220와트 드라이기로 저도 피부병이 많았었거든요. 흔들흔들해서 피부 화상은 입지 않으면서 여기다 축적을 시키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표면적인 현상 어떤 그 아래까지도 축적을 시키는 방법을 해서 소멸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병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사타구니 완선이 있어가지고 참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이거를 이 드라이기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혹 나서 날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좌절감을 겪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락스에 살균력에 주목을 하고 했는데 안 돼요. 락스 단독으로는. 그래서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이 세 가지의 결합 70, 20, 10. 딱 프로테이즈 락카즘의 약초도 그리고 프로테이즈 딱 정하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서 저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략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특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코올이 70% 원조리에서 살균이 되는데 70% 공중에 뿌려놓으면 70% 날아가거든요. 그럼 살균이 안 돼요. 80%, 90%, 100% 살균이 될 줄 알아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하로도 안 되고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되는데 공중에 뿌리면 곧바로 날아가서 살균이 곧바로 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그보다 더 독한 공업용 알코올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것. 그걸 가지고 병원에서 꼭 귀로 들어온다든지 손을 이렇게 한다는 그 독성이 안에 피부 안으로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것을 하고 화장품 올려도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발라보니까 뾰루지 같은 것도 없어지고 피부가 약간의 비백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누구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살균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치료 일기, 어떤 치료 내 자신을 치료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것도 지적재산권 어떻게 치료했나,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혈이 돼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한 4일 정도인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네. 잊어보니까 관심도 없나요? 4일인가 이제 이상. 4일 반 정도, 4일 반 이렇게 돼가지고 지혈이 돼가지고 4일 반 살 것 같아서 피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종류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피 생성을 위해서 소금, 샘멸치 같은 거 좋아서 샘멸치도 먹고 비타민 C 계속 홍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시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엽산이 들어있는 그 골드키도 계속 피 생성을 위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샘멸치 공급하고 있고요. 오징어포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징어포도 피 생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혈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자처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싸고요. 지혈 구조가 됩니다. 그런 핵심은 양건가루하고 홍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잇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있잖아요. 잇몸 안에 이렇게 부풀어서 피가 계속 나오는 증상이 땅콩 부족, 비타민 B1과 B2를 보유하고 있는 땅콩 부족, 땅콩. 그다음에 당근, 생당근을 계속 먹어주는 것. 그다음에 골드키 같은 거, 이런 홍시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부풀어진 증상이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병원에서 이걸 치료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의 부족이지. 처음에는 이게 바이러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부족할 때,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B1, B2 이렇게 부족하면 당근 같은 것도 비타민 A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데 들어있는 거하고 당근에 들어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틀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서도 이 원인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고민하다가 결국 영양분의 부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이것저것 저것 먹어보다가 딱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력이 이제 결합을 가지고 상업화, 남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기껏 알아낸 것을 가지고 상업화 시키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치료되고 나서도 운동이 이렇게 확 오고 갑자기 뇌에 허열이라 그러네. 피가 오전하는 증상이 여기도 단단하고 그래. 세력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중풍 증세를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세가 지금도 조금 이렇게 지금 있어. 마비가 없고 손과 발이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이상한.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중풍 증세라고 새끼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벼운. 왜 내가 그러냐? 기존에 이제 의학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 얼굴 귀 3차 신경 이쪽에 귀를 대해서 이렇게 마비를 저도 여러 번 겪었고요. 여기가 막 간지럽고 얼굴에 달아오르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뭐 눈에 결막염도 생기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코에도 생기고 입에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다 경험을 했어서 헤르페스로 인해서 좀 시달린 사람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약초를 갖고 있고 커피로 되더라고요. 커피를 저는 막 헤르페스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커피는 여러 잔 먹으면은 한꺼번에 뭐 이렇게 뭐 전쟁 나는 군인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3잔 4잔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어차피 잠 안 잘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 그러니까 서너 잔씩 한꺼번에 먹어서 또는 5잔 한꺼번에 다른 커피는 안 되고요.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있잖아요. 이렇게 봉다리 커피 그것만 되더라고요. 이게 시중에 파는 음료수로서 나오는 너무 옅어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없어요. 배 아플 때도 그걸 먹고요. 운동할 때도 그거. 운동은 뭐 운동 능력이 키워줍니다. 뇌에 걸어 다니는데 뭔가 갑자기 확 머리에서 혈액이 빠지면서 현기증 확 오는 그 증상이 불과 제가 어저께까지만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있어서 오늘은 좀 괜찮아서 했는데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한번 내가 살균을 해보고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약초가 좀 속도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이렇게 죽이는 속도가 좀 이렇게 늦는 것 같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에다가 달걀을 좀 섞어가지고 달걀에 혈액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일반 커피로는 잘 안 되고요. 일반 커피도 어느 정도 헤르페스 효과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또 혈관 막힌 걸 뚫어줄 겸 해서 설탕을 좀 더 넣습니다. 설탕 이렇게 좀 청소할 때도 설탕 넣겠다 하면 잘 닦이거든요. 혈액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소금 조금 넣고 소금을 기존에 이제 커피 이렇게 맥신 커피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봉다리 커피 조그만 거 스틱으로 된 거. 여기다가 하나 지금 이렇게 궤양 증세가 이제 아물지 않았을 때는 못 먹었어요. 궤양 증세가 이렇게 아무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산을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뭐 역류형 식도염이라든지 위염과 유기양이 있는 분들은 식비장 기양면을 피해야 될 게 커피입니다. 위산을 분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걸 드시지 마시라고. 무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궤양 증세 있을 때는 뭐 키 같은 것도 드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식초 넣었다가 12지장 기양으로 병원 입원한 사람 많이 식초를 꼭 생으로 드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 혈관벽이 유벽과 장벽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거, 주경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도 이렇게 장벽이. 저때 제가 한번 커피하고 소금 결합 실험이라든지 전쟁 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장벽이 계속 만성적으로 먹게 되면 장벽이 얇아져서 설사라든지 그다음에 궤양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평상시에 당근을 좀 많이 드시고요. 당근 플러스 그다음에 연근가루, 홍시 이런 것들을 드셔서 궤양 증세가 생길 때 그거를 좀 다스리시면 좋겠습니다. 연근가루하고 이제 홍시가루를 섞어서 또는 당근가루를 섞어가지고 제품으로 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연근 홍시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음 오징어 볶가루 이 3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 가루도 같이 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말씀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어쨌든 커피를 제가 먹고 커피에다 소금을 조금 넣어줬어요. 소금 좀 넣어주고 커피 그다음에 계란을 갖다가 깨가지고 커피를 먼저 전자레인지에서 뜨겁게 해가지고 계란을 조금 타 먹었습니다. 계란의 영양분을 계란도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각종 뭐 어차피 제가 피를 생성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10일 동안 피 흘렸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운동 능력을 그렇죠. 커피는 커피 이꼬로 운동 능력입니다. 운동 능력을 줬습니다. 커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설탕을 좀 타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서 커피 가루하고 그다음에 소금 설탕 거기다가서 달걀 가루를 섞어가지고 제품으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접대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바이러스들이 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힘을 떨어지게 하다 감기 걸리나 독감 걸리면 몸에 힘이 빠진다고 얘기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매실청하고 커피 가루를 먹어라. 둘을 섞어서 먹으면 파워가 생긴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뭐든 특별한 약물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파워가 생긴다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을 좀 먹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졸음이 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 이걸 먹고 해결했는데 커피 맥신 커피 이렇게 스틱도 좋고요. 그다음 병 커피는 안 됩니다. 효과가 좀 약해. 그래서 이렇게 스틱 커피나 자판기 커피도 괜찮아요. 스틱 커피 플러스 초콜릿 하나 초콜릿이 한 통이 다 들어갑니다. 한 개짜리 큰 거. 이 두 가지가 하면은 각성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걸 드실 필요가 없다고 하죠. 뭐 택시 운전하나 졸음 많이 하시는 그래서 그걸 마약을 드시는 경우도 그거보다는 이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그다음에 하나 초콜릿 하나짜리가 그게 다 들어갑니다. 플러스 녹차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성제로서 사용하시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고 두 가지나 뭐 세 가지나 다 마찬가지.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을 주는 게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운동 능력이 커피를 먹고 나서 오늘부터 운동을 좀 시작했거든요. 이따가 250개, 아까쯤 250 몇 개를 했으니까 시험에서 또 다시 한 200개 정도를 추가로 저녁에 이따 밥 먹고 할 겁니다. 다른 운동은 아직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현기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일부러 먹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빨리 이렇게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혈관이 막힌 것을 이제 뚫어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펩시콜라하고 그다음에 동원 녹차 그다음에 어떤 콩국수용 콩가루를 3개를 섞어 저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의학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동병원에서도 들으면 아마 제 방법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남의 의학을 폄하해서는 저는 제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했으며 평소에도 제가 만든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치료하는 건 범법이 아닙니다. 남을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치료법을 미리 유비무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때에도 이렇게 대응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는 건 쉽게 치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피를 계속해서 먹을 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암씨앗이 이제 바이러스라고 커피를 좀 자주 먹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약초를 조금씩 계속 먹고 그렇게 해서 암씨앗을 마저 소멸시키는 치료를 한 1년 정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 거고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몸이 아파본 적이 별로 6년 전에 십이지향 기형으로 입원한 적은 그 후는 이제 이렇게 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아파본 적이 아파도 제가 다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이번에 크게 한번 된통 혼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치 앞날을 모르는구나. 전부 갑자기 세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출혈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출혈을 해서
뭐 욕실이 아니라 엎어졌으니까요. 제가 그거를 욕실 갈 때마다 엎어졌어. 운동을 불과 며칠 전에도 운동을 이렇게 동영상을 격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사람으로서 그때도 흡변이 나온 상태에서 했거든요. 별 지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흡변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약초를 금방 해서 금방 치료될 줄 알았는데 지혈이 안 돼서 제가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겨우 살아났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좀 안 돼서 커피를 먹고 지금 운동 능력 회복하고 오늘 250개 그 푸시업하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250개 여전히 허혈 증세가 약간 피가 약간 모자란 증세야. 혈관이 좀 몸이 단단하고 경직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이로 이제 혈액이 뇌 안에도 이제 이렇게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 좁아져 있거나 막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얼얼했던 이유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플러스 혈관 좁아진 게 두 가지인 게 이제 얘는 두 가지가 같이 합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종류들은 혈압 조절, 혈압을 조절하는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준다. 기존의 동영상에도 그 얘기를 계속 의학 동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안면에 3차 신경 마비라든지 고환아성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 중풍도 일으킬 수 있다. 이번에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가 뇌 안에서부터 얼얼하는 게 기분 나쁜 찌르르 그렇죠. 기분 나쁜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금방 눈치챘거든요. 중풍. 그렇죠. 가벼운 게 혈관이 막힐 때는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생방가루를 계속 먹은 결과 그것이 이제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혈관이라든 조직을 수축을 시키고 경직시켜야지 지혈이 되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1시간인가 2시간마다 계속 퍼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마 그랬으려. 뇌 같은데 특히 미세혈관이 많아서 막혀 있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플러스 혈관 막히는 두 가지가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시콜라하고 녹차하고 어떤 콩국수용 콩가루 3개를 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계속 먹어서 계속 뚫을 작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어떤 몸이 노래 단단해지잖아요. 노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제가 먹는 겁니다. 이것도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생강 끓여서 이렇게 생강물 끓여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마늘하고 양파를 익혀가지고 청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을 익히지 않으면 토해서 못 먹어요. 생강가루, 마늘가루, 양파가루 이거를 섞으면은 그래서 몸을 환자를 회복시켜주는 근력도 회복시켜주고요. 혈관 막힌 것도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품 구조로 내시면 거기다 이제 대파가루까지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제품 구조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운동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있어서 생강가루하고 그 액상으로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생강가루하고 생강도 다 익혀야 돼요. 생강도 익히지 않은 건 안 됩니다.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를 2개를 이제 섞어주면은 이것도 그렇죠. 운동 능력을 줍니다. 이게서 또는 생강가루, 커피가루에다가 사과가루, 생강가루를 섞어주면 운동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도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합하면 그렇죠.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또 동시에 이것도 그래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근력을 줍니다. 매실청, 생강청 합체도 이렇게 변비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무화과 가루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도 이것도 이렇게 변비 치료제 이 2가지는 제가 되고요. 이것들 2가지를 매실청, 생강청까지 같이 해서 2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변비 치료제를 이거 진짜 짱입니다. 완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살균, 이렇게 식품 중에서 제가 이렇게 식품과 약초로 살균하는 물질을 찾았다 그랬죠. 또는 그 결합을, 그걸 특허청이 냈다고 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뭐 어떤 데를 또 협회를 어떤 업체를 통해서 낸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냈고 전체 10건에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10건 냈는데 근데 특허는 주지 않은. 전 특허 치료가 되는데 안 주니까 되게 황당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거 가지고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늘가루하고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생강가루 이렇게 해서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살균 물질로서 부분적인 거나 같이 결합해서 살균 물질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녹두 진흥이 콩하고 생밤하고 해독제로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죠. 뭐 각종 술 먹는데도 해독이 되고 약초 저도 이게 주로 약초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먹어보거든요. 다 먹어보고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아프면 그런 간손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딱 배제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악초나 또 조리대를 결합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선악초나 기존에 이렇게 결합했던 이 약초 이거 같이 결합하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서로 안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악초는 꼭 다른 약초하고 결합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십시오. 녹두 진흥이고 생밤은 해독제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유 정도, 시중에 뭐가 없을 때는 두유 정도가 해독제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순환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를 섞으면 그래서 몸에 운동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근력을 주는 운동 활력제가 됩니다. 이것도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율무포도, 번데기 가루, 그다음에 소고기 가루, 뽕잎 또는 오디가루, 사과가루를 섞어서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피부 좋아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신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 영양분이 들어있는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과, 생방가루, 키가루, 골드키가 낫겠죠. 체다 치즈가루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가루나 생강가루를 섞어서 그걸로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도 단독으로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하고 설탕을 좀 더 넣어서 타서 드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고 있습니다. 네, 뭘 찾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녹차하고 율무, 포도 추출물, 포도가루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눈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과가루하고 무가루 조금, 무는 좀 많이 이렇게 귀향 증세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사과가루하고 무가루하고 파인애플 가루, 키가루, 생강가루를 섞어서 혈관 타동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은 눈을 좋게 한다. 이것을 가루 형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요. 저는 이제 피가 생성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몸에 현기증 증세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술을 하는 관계로 무술 동작이 아무래도 좀 다양하죠.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동작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까지는 좀 힘들고요. 잠깐은 가능한데 지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가 일단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몸의 경직 현상이 어깨서부터 이렇게 목 안에 이렇게 위에 뒤에 목 줄기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그 안에까지 단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펩시콜라, 동원 녹차 그냥 그다음에 콩국수용 콩가루를 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계속 먹을 작정이에요. 혈관을 이렇게 타동을 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커피를 운동 능력 부여해서 커피를 계속 먹을 작정입니다. 귀향 증세가 일단 지혈이 됐고 커피를 먹어도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 커피를 아까쯤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었습니다. 2잔을 먹었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에는 아주 짱인 것 같습니다. 커피에다가 또 계란 것 같은 것을 타가지고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그래서 운동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치료제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때는 이제 소금 조금 넣고 소금을 추가로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천일염 그다음에 설탕을 조금 더 많이 넣어요.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그러면 이제 운동 능력이 생기고 이게 아마 몸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덕분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푸시업 250개 하고 이따가 250개는 한 200개 정도 더 할 작정입니다. 뭔가 심한 운동을 못 하고요. 격파도 가능합니다. 격파도 가능하나 그래서 좀 제 몸이
몸이 좀 정상적일 때 격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걸 무술을 어떻게 가능하다면 이게 팔아먹을 작정이기 때문에 개인은 치료하지 않아요. 얘는 치료를 한다. 개인은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무술을 상업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일부러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냥 뭐 퍼포먼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격파를 따로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다 격파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단호박 격파 보셨죠? 저는 평상시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 있고요. 복싱이다 그러면 이제 1회전 안에 100개를 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호박 격파식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파워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자유자재로 제가 치고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팍팍 치는데 거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파워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정타를 때릴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거의 대부분 단호박 격파 수준으로 이렇게 1회전에 한 100개 정도가 100개 이상 펀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는 무술을 목표가 자유자재로 의식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치는 것, 콘크리트 안에 20cm를 타격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딱 줘가지고 다 치는 그런 무술이 아닙니다. 힘을 별다르게 주지 않고 자유자재로 빠르게 치면서도 타격력이 굉장히 강한, 발로는 발은 손에 한 2배 이상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블록을 좀 약간 허른 거였는데, 블록 좀 오래된 거였는데 그 발로 제가 밟아 깬 적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은 손으로 격파는 잘 못해. 이상하게 잘 못하겠다는데, 격파를 연습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다른 분들은 되게 잘하던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반 하얀 벽돌은 그냥 깎아가지고 그냥 격파하고요. 빨간 벽돌은 격파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잘 안 돼가지고 발로는 가능합니다. 블록도 발록이 좀 오래된 건 가능하고, 새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발로도 블록해서 손보다 발이 한 2배 정도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위력을 갖고. 발과 일반 다른 사람 다리 차면 아마 부러지겠죠. 네. 약간 부러지되 좀 심하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이제 머리로도, 머리 이마로도 받아가지고, 제가 저때 소파 받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팔꿈치나 그 힘을 옮겨서 팔꿈치로 해도 똑같고요. 망치 주먹으로 해도 되고, 수도로 해도 되고요. 장으로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며칠 있다 이제 피가 완전히 생성이 되면 장 격파하고 망치 주먹 이 2가지 격파를 보여드려서 이번에 어떤 힘을 기공이라고 그랬죠. 차력 기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기공 무술로서 인체의 힘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장으로 단호박을 쳐가지고 깨트리는 거, 망치 주먹으로 해서 깨트리는 거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대 쇼파로서 제가 머리 받는 거, 쇼파 우리 좀 무거운 쇼파 있잖아요. 엄청 무겁거든요. 일반 사람 맞추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고 머리로 받고 무릎으로 까고 그다음에 팔꿈치로 쳐가지고 밀고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퍼로 치고 이런 것들 보여드려. 발로도 칠 수 있게. 발로는 껌이죠. 그래서 한 주먹이 한 2배 반 정도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로도 당연히 그 힘을 옮겨가지고 일반 손으로 하는 격파 능력이 한 2배 반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발로도 제가 콘크리트 차는 연습을 발로 좀 우리 집 건물 전체가 울리니까 한 일반 다리를 차면 아마 대부분의 다리가 다 부러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러질 때 많이 좀 부러질 거예요. 이게 약간 산산조각 좀 많이 이렇게 부러지되 심하게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호박 같은 거는 저한테는 껌이고요. 다른 코코넛은 안 됩니다. 코코넛은 톱으로 썰어야 되는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슈퍼에 배달하는 게 두툼한 것도 한 방에 이렇게 쪼개갖고 산산조각 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죠. 퍼포먼스를 위해서. 또 생무 같은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한 방에 쳐가지고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뭐 제가 잘못될 일은 없는 것 같고 피가 이제 계속 생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가 생성됨으로써 몸이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좋아져서 지구력이 좀 부족해 약간의 현기증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게 뻣뻣해 갖고 이렇게 혈액이 이게 여기가 뻣뻣해지면 좁아진 혈관 사이로 이렇게 피가 제게 빨리빨리 안 도나 봐요. 그래서 뻣뻣해지는 원인을 찾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도수 체조라든지 손을 특히 이거 좋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수지침을 연구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이쪽 있잖아요. 엄지 손가락 이렇게 엄지가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뒤편에 뒤편을 꾹꾹꾹꾹 손톱 같은 걸 이렇게 꾹 눌러주고 여기 저기 이거 여기 뼈 있는 데 있잖아요. 손톱 이렇게 꾹꾹꾹 눌러줍니다. 이거 효과 좋습니다. 이걸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가운데 호흡이 안 될 때 보통 이걸 그러니까 가운데 이걸 누르거든요. 꾹꾹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주니까 아주 효과가 진짜 짱입니다. 목이 풀려요. 목이 풀려서 이거를 꼭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톱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위기 때 이거 알아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별로 힘이 안 되니까 그냥 힘이 안 되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털어준다든지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하고 목도 이렇게 딱 접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털어주고 이게 계속 그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을 이렇게 체조, 몸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체조와 걸어다니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하루에 방안을 왔다 갔다 한 5번이나 10번, 5번 정도, 7번 정도로 해서 왔다 갔다 매일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약간의 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약간의 어지러움 증세가 남아있고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오늘을 처음으로 좀 운동을 해와서 이것도 이제 또 푸시업 일단 맞아 약간 250 몇 개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0개 정도는 250개 하면 오늘 500개 하는 거네. 그래서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며칠 안에 제가 이렇게 좀 완전히 체력을 회복하면 그때 이제 단호하고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으로 깨는 거하고 망치 주먹 깨는 거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생물을 좀 사가지고 생물을 한 방에 쪼개는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산조각 납니다.